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나스닥 지수 1%가 넘게 밀렸습니다. 시장이 잘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는 곳은 결국에 지금 시장의 지표를 좌우하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이제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했던 디폴트 기한 6월 1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치하는 모습을 지속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도 굉장한 우려감들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지표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몇 가지 확인되면서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멈출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지표 다시 한번 우려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먹구름이 좀 들이우게 되는 것일지 오늘도 뉴욕 증시 이슈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백악관 측에서 수정헌법 14조를 이 부채 한도 협상 대치로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서 직권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의회의 행동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에는 공화당 측에서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합의하는 쪽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잔피에어 대변인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는 있지만 법적 분쟁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화당 측에서는 왜 자꾸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살펴보시면 지금 6월 1일이라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선을 그은 부분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좀 못 믿는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치가 길어지게 될지 실제로 6월 1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가봅니다.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가 55.1로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P 서비스 PMI로 나왔고요. 이번에 이렇게 서비스 PMI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가 52.5였는데 이를 상회했고요. 4월에는 53.6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PMI는 50일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치 자체가 50을 넘었을 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의미하고요. 50 이하로 나왔을 때는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좀 예상보다 나빴는데요. 미국의 5월 제조업 PMI는 48.5로 전망치 50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월치였던 50.2보다도 낮은 모습을 기록했고요. 제조업의 경우에 4월에는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수축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 PMI는 54.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일단은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이 한 차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늘 개별 기업 소식들 가운데 가장 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도 미국에서 조달을 하기로 했는데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애플이 이렇게 5세대 라디오 주파수 반도체 부품을 미국에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전반적인 외신에 따르면 팀 쿡 CEO는 이날 스마트폰 모뎀 반도체 퀄컴의 의존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손을 잡고 퀄컴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뎀 반도체 시장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양사가 공개한 합의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앞으로 애플에 5G 라디오 주파수 부품과 무선 연결 부품을 공급하기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50억 달러가 넘는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좀 애플이 변수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애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이나 인도 같이 신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겠죠. 중국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공급망 이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